이 광개토대왕 비문은요, 그 당시에 비석을 세우고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료보다도 가장 정확한 기록이거든요. 이 광개토대왕이 몇 살에 임금이 되었다 하는 기록은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제 2918, 18살에 등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죠. 환단국에 나와요. 환단국에는 그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 18살에 이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다 그래서 18살에 그 임금이 되었다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제외하고 유일한 기록이 환단국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환단국의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그 뭐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이런 때에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주제자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임금은 바로 그 하느님을 대행을 해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그 사람이다. 이제 그거를 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자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고, 그리고 고주몽 성제는 본인이 아마 그 뭐 어려서부터 어떤 신교를 받았는지 내가 천자가 될 사람이다, 이런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광개토대왕 비문과 환단고기 정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대전대학교의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 광개토대왕 비문이 들려주는 동북아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 시간에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사실 방송사에서 뭐 이 비문 전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그 전문의 나머지 부분들, 특히 그 훈적과 관련된 광개토대왕의 훈적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백제를 정벌한 내용들이 있죠. 예.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죠. 고주몽 성제의 고구려 건국, 그리고 이제 왕위 계승, 그다음에 광개토 열제의 등극과 이제 승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광개토 태왕의 그 훈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그 8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95년, 396년, 398년, 399년, 400년, 404년, 407년, 410년 이렇게 그 8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중에서 그 지금 환단고기의 그 어떤 진서, 환단고기의 그 진실성을 그 설명하는 이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마멸된 부분 중에서 광개토 열제가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의 구주와 일본의 그 혼슈를 아주 그 군대로서 그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석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자, 이제 두 번째가 이 광개토대왕의 훈적 중에서요, 이 영락 5년의 훈적, 이거는 뭐 이제 직접적인 그 환단고기와 관련은 없지만 한번 해석을 하고 지나가죠. 자, 기사의 왈. 그러면 이제 광개토 열제의 그 공적을 기록한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락 5년. 광개토 열제는 391년에 임금이 되셨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즉위년 칭원법을 쓰기 때문에 영락 5년이면은 395년이 되고요. 서기 395년이고 그 해가 간지로는 을미년이 됩니다. 왕이 여기 이제 폐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 폐려라고 봐도 좋고 과려라고 봐도 좋고, 두 사람은 이제 폐로 받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과로 보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 뭘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폐려는 지금 거란족인데요. 거란이 이제 누범 변경으로 자주 그 변방을 그 침범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이 저게 이제 그 증실된 부분입니다. 그 지금의 환단고기 저기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자들은 저게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거는 무술 등본을 가지고 증실을 한 부분입니다. 궁소라야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왕토 거부산 부산하시고 거부산과 이 부산을 직접 친정을 해서 치시고 지 염수상하야. 그 염수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위치 비정은 지금도 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소금이 나오는 그런 강이에요. 염수가에 이르러서 파기 삼불악 육칠배경 하시니 그 요거 삼불악은 뭐 세계 불악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세계의 부족인 육칠백의 어떤 군영 거란족의 군영을 깨뜨리시니 그 노획한 우마 군양은 소나 말과 양들은 불과 칭수로라 그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어시의 선가 이에 선가라는 것은 개선하는 길이죠. 개선하는 수레가 인과 가평도 이제 가평도를 통해서 지나가서 동쪽으로 와서 모모력성 이건 뭐 증실이 안 돼요. 북풍 이제 오비유를 거쳐서 유관 토경하시고 그 토경을 국경을 또는 국토를 순수하시고 유관이라는 것은 뭐 순수라는 말이에요. 순수하시고 전렵이환 하시니라. 요 저는 이제 사냥할 전자입니다.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오시니라. 그다음에 이제 영락 6년의 이제 훈적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제정벌인데 이 고구려는 백제를 백잔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잔이라는 것은 이 떨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좀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뭐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떨거지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잔존 세력이라는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백제를 비하해서 이 백잔이라고 쓰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일본 교과서에 이게 이제 임나일 본부의 근거로 임나일 본부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남쪽을 지배했다. 이제 이것의 그 근거로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백잔과 신라. 백제와 신라는 구시송민이요.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속국이었다 이거예요. 구시송민이니 유래조공이요. 이전부터 백제와 신라는 우리 고구려의 조공을 바쳐왔고 이 외가 이 신묘년에 외가 신묘년이면 이게 391년입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시간이나 장소 앞에 써 있자는 뭐뭐애라고 번역을 해요. 외가 신묘년에 내도하니 자 바다를 건너오니 매파하고 매양 이것을 깨뜨리고 백잔이 연침 신라언을 그 백제가 외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침범을 하고는 여기 이제 연침이라는 말이 지금에는 땡땡으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증시를 해서 연침이라고 증시했어요. 그래서 백제가 외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침범하거늘 이위 신민이라 하사. 이 신라는 우리의 신민이라고 여겨서 이 위라는 것은 한문 해석에서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우리 신하 백성이라고 여겨서 이 6년 병신에 396년 병신년에 왕이 궁소를 수군하시고 몸소 이제 수군을 거느리시고 토벌 잔국하실 때 그
백제의 나라를 이제 토벌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백제의 58성을 함락하고 백제의 그 아신왕을 무릎을 꿇립니다. 백제의 왕성이 함락이 돼요. 그런데 그 광개토열제는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그 임금을 이제 해주게 하고 뒤에는 이제 함락했던 그 58개의 성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의 이제 훈적 중에 이제 백제를 정벌한 내용, 특히나 그 영락 6년 396년이죠. 예. 예,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앞에서 그 백제를 백잔이라고 이제 하는 이 백잔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나 비하하는 것만이 아니고 약간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걸로 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한 371년경에 그 고국 원앙이 이제 그 평양에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할아버지가 그 그런 백제 근초고왕 싸움에서 전사랍니다. 그런 그 원한이 개념으로 해석할 여지는 혹시 없는가요? 이 잔자를. 글쎄, 저는 이제 그 원래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전부 부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시조인 이제 온조와 비류 등도 그 고주몽 성제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곁까지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원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뭐 갈려 나간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잔존 세력이니까. 아무래도 요 구절에서는 이 신묘년조가 아주 그 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은 또 이제 상당히 색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아마 처음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흔히 이게 도해파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익숙한데 도매파로 교수님께서는 도매파를 도해파로 이제 그 왜곡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 이게 도해파로 읽으면 이게 어떤 내용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보시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전부 내도해하니 파하고 이 매양매자를 이제 바다해자로 지금 이제 돼 있어요.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보죠. 저쪽을 보면요. 도해 파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바다해자를 보면은 지금 이 선을 그었잖아요. 삼수변이 선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바다해자의 삼수변이 종선의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종선의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국의 경철하라는 학자가 이거는 일본 군국자들이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처음 주장을 했어요. 처음 주장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일부 학자들도 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저도 그러면은 일단은 저 바다 해자를 매양 매자로 해석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최초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왜가 신묘년에 391년에 내도 바다를 건너오니 매번 그거를 격판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최초로 해석을 했고요. 요건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가 이 신묘년에 내도해하야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매양매자를 바다해로 해석하는 거죠. 391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파 백잔. 그다음에 이제 연침은 저게 땡땡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은 저 가라라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백잔과 가라와 신라를 격파하고 이위 신민 그 세 나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요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요게 이제 실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공항과 남쪽 조선을 그 삼한을 정벌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뒤에도 신공항 정벌은 369년인데 요게 이제
1년이잖아요. 아, 이때도 역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한반도에 신라와 백제와 가라를 정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군국자들이 예.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지금 주어를 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고구려 사람들이 이 비문을 적으면서 외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서술할 이유가 없어요. 외가 말이야, 이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백제, 가라, 신라를 전부 격파해 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 저는요,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고구려 사람들이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 고구려 입장, 지금 주어는 고구려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걸 주어를 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 그 증실된 부분, 연침 신라를 놓고 보면은 전혀 이제 그런 해석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를 주어로 해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연침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더더욱 그런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석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사람들은 이제 매양매자를 전부 이제 바다해자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해자로 해석을 해도요, 해석이 저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해자로 한번 해석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신묘년에 내도 해하니, 아직 말 그대로예요. 바다를 건너오니 그들을 격파하셨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백제는 일본과 아주 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백제에서 구원군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래서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오니까 격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내도해하니 파하시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외가 이 신묘년에 내도하니 건너오니 내하니 외가 이 신묘년에 내하니 도해파하고, 그 도해파의 주어를 광개토 열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일본을 건너가서 격파했다는 거냐? 그렇다면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걸 보면은 일본을 가서 격파한 것은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39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391년에 진사 왕이 이때 백제 임금이었는데요, 고구려가 예성강 이북에 10개의 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7월 달이고요. 겨울 10월 달에 강화도에 있는 관미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강화도에 관미성을 함락을 하려면은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것은 10년의 외가 내하니까 광개토 열제께서 도해, 그 강화도의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격파를 했다. 해서 이 도해는 광개토 열제가 주체가 돼가지고 강화도의 바다를 건너가서 관미성을 함락했는데, 그게 391년 가을에 관미성을 함락했다는, 그때 관미성의 저항이 엄청 세가지고 7개의 길로 공격을 했는데 20일 만에 함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열제도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392년 기록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1년의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정창 선생의 해석이에요. 강화도에 그 바다를 건너가서 격파를 했다. 이렇게 해석도 지금 이제 가능합니다. 예. 네. 예, 일단
연침이라는 그 뭐 징실 한 부분, 예. 뭐 이것도 이제 좀 새로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백잔, 뭐 가라, 신라 이렇게 이제 병렬적으로 놓고 이제 봤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조금 번역을 해주시었고, 예. 뭐 그 내도해나 그 내해파나 결과적으로는 뭐 그 광개토대왕이 외를 물리쳤다는 거는 예. 뭐 똑같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수군이라는 말을 수군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까 이 관미성으로 예. 이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거는 6년의 사건이고요. 396년 사건이고 396년. 요건 이제 391년 391년 1년에도 그 관미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1년에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것과 이어가지고 그 다음 그 비문 내용들을 좀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예. 9년 기해에 399년 이제 기해년에 백잔이 위서하야 이 백잔이 맹서를 어겼어요. 이 광개토열제는 정말 그 너그러운 분이에요. 396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성 백제의 수도를 함락을 해가지고 아신왕의 무릎을 꿇렸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없애버려도 고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걸 용서해주고 그 다시 임금 노릇을 하도록 열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396년에 맹서를 어겨서 여외 화통하고 외와 더불어 그 부한회동을 해서 서로 밀통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외라는 것은 완전히 뭐 백제의 속국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은 백제의 분국 정도, 어떤 왕의 자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외와 더불어 부한회동에서 밀통을 하고 왕이 수나 평양 이러시니 왕께서 그 이제 평양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수도는 그 국내성이었을 거고요. 그 평양으로 순행을 하셔서 그 내려오셨더니 이 신라가 견사 백왕 운호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해서 왕께 아뢰어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백왕 할 때 백은 아랠 백자예요. 우리가 뭐 개조심 주인 백 할 때 그 백은 주인이 아렘 주인이 고함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라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외인이 만기 국경하야 이 외인들이 우리 신라의 국경에 가득 차가지고 괴파 성지하니 그 성지를 무너뜨리고 파괴를 하니 우리가 이제 성을 보면은 돌로 쌓은 흙으로 쌓은 것이 성이고 그 주위에 그 해자를 파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못진데요. 그 성과 해자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니 이 노객 위민이니 이 노객은 상국에 대한 이 겸칭입니다. 우리 신라는 우리 신라 노객은 그 왕의 백성이니 귀왕 청명하노이다. 왕께 귀순하노니 그 명을 청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한데 대왕 은자하사 대왕께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르셔 가지고 친기 충성하시고 그 아주 충성스러운 것을 칭찬을 하시고 한 글자는 징실이 안 되고요. 견사환하시며 사신을 보내서 돌아가게 하시며 고이 밀게 하시니라. 그 비밀스러운 이 계책을 이제 고해 주시니라. 그 이제 비밀스러운 계책이라는 것은 내가 내년에 너희들을 그 구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다섯 번째 영락 5년의 훈적인데요. 이제 외에 구주와 본주의 정벌입니다. 10년 경자에. 그 이제 399년에 신라에서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고 해가 지나서 AD 400년입니다. AD 400년 경자년에 교견 복이 오만하야. 이 교라는 것은 그 임금의 명령을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를 내리셔가지고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왕구 신라 할세 그 가서 신라를 구원하게 할 때 종 남거성으로부터 뭐 지금 남거성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뭐 이제 강단사학자들 일부에서는 아직 뭐 여주에 있던 어떤 성이다 하는데 일단 이제 고구려의 그 신라를 구원하는 출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남거성으로부터 지 신라성하니 신라성에 이르니 외만 기중이라가 외구가 그 속에 가득히 있다가 관병이 방지에 고구려 병이 바야흐로 이름에 외적 퇴하니라. 이 외적이 물러가니라. 관병이 이제 섭적이 월하야. 이게 이제 증실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광개토대왕비문 연구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병이 섭적이라는 밟을 섭자에다가 자치적자예요. 이제 외구가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간 자치를 밟아서 월이라고 돼 있어요. 월이라는 것은 저거는 바다를 건넌다는 뜻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협공,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서 내배, 그 등 쪽으로 추격을 해서 등 쪽으로 가서 급 추지 임나가라 종발성하니 급히 추격을 해서 이제 임나가라의 그 종발성에 이르리니 여기서 임나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뭐 이제 뭐 기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임나가라는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거는 대마도가 됩니다. 대마도의 종발성. 그 종발성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종발성 자체를 성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성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임나가라의 그 종발성까지 추격을 했다. 그래서 이유립 선생은 종발성을 대마도의 제일 북쪽에 그 악포라는 지명이 있어요. 악포. 악어악자인데요. 악어악자의 포구포자인데 그 종발성이 지금도 있어요. 악포를 얘기하는 거다. 임나가라의 종발성.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 있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은 그 뒤쫓아가서 그 성을 함락을 하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일단 명사로 봤습니다. 성즉 귀복하니 성이 즉시 귀순하고 이 복종을 하니 알라인으로 수병을 하니라. 알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안을 담당하게 하니라. 그 군사들로 그 거기를 이 경계를 쓰게 하니라. 요 이제 알라인으로 수병한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 환단고기가 아니면 이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강단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임나가라를 김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이 가야와 임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와 임나는 별개의 이건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식민사학의 그 잔재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가야의 공식 명칭이 임나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혀 그 어불성설인 얘기고요. 그럼 임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건 일본석이 있는 내용이에요. 축자국에서 축자는 이제 학가다죠. 거기에서 2천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 그런데 북은 바다에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가지인데요. 즉 복강, 그 축자 복강으로부터 2천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일본 그 중국 책을 보면은 일기도에서 그 축자까지가 천리고 일기도에서 대마도까지가 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천리 떨어졌으면 당연히 대마도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대마도죠. 그리고 계림, 경주의 서남 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임나는 일본 서기를 보더라도 이건 대마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광개토 열제가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에 상륙을 해서 일본을 정벌했다는 유일한 기록은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이지만요. 환단고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광개토 열제가 바다를 건너서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했다 해서 광개토 열제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상륙해서 그 외인들을 격파했다는 유일한 기록이 있는 그 서지학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입니다.